세종대 사이버 국방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도에서 또 일을 냈습니다. 계약학과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시스템공학부, 국방시스템공학부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세사국 세종사이버국방학과가 2025년부터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군 계약학과를 6회 공군을 모두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국방시스템공학과, 공군과 항공시스템공학과, 드디어 육군, 그러면서 국방부 직할부대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부대와 관련해 가지고서 세사국 세종사이버국방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사국 세종사이버국방학과에 대한 전형 전반에 대한 분석, 특히 왜 이것이 설립되게 되었고, 그리고 모집 인원, 전형 일정, 그리고 특히 사이버국방학과의 전형 요소, 전형 방법,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가 볼 거고요. 2025년도 첫 해 경쟁률은 어땠는지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세종사이버국방학과 전형을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2025학년도에 세종대에서 이렇게 많은 군 계약학과를, 군 특성화학과를 모집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공군과의 항시공, 해군과의 국시공 다 알고 있었던 학과입니다. 그런데 신설 모집단이 보다시피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모집을 하는데 전체 전형의 유형은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전형의 특성상 특전입니다. 사이버국방 특별 전형이죠. 바로 군 계약학과라는 그와 같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사이버국방학과의 신설과 더불어서 세종대에서 보면은 이번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학생부 종합 사이버국방 특별 전형 16명을 신설하는 게 가장 커다란 그와 같은 군 계약학과의 쇼킹한 뉴스였고, 또 공군의 항공시스템공학 조종특기 부분이죠. 무려 또 5명 정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5명. 해군과의 국방시스템공학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해 공군을 망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도 이렇게 육해 공군 전체를 계약학과로 갖는 그와 같은 대학은 흔치 않습니다. 세종대가 그만큼 군과의 그와 같은 협력 체제가 잘 되어져 있고, 특히 특별 전형을 많이 신설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다. 사이버 국방 특별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을 하는데, 이후 1단계 80이고 면접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검정 10%가 있고, 그리고 육군 전형으로 해가지고 군 관련되는 전형에 PF 패스 오 페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MMPI 인성 검사라든지 이와 같은 군 기준으로의 합부를 가르는 그와 같은 전형들이 모여서 결국은 최종적인 합격자를 낸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던 군 관련되는 특성학과가 있어요. 항시공이죠. 바로 공군과의 협약인데, 예전에는 등급 합의 군대, 이번에 합의 10으로 다소 완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시스템공학에 있어서, 해군에 있어서 특성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의 교과서차 등급 산출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즉 검정고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확대가 되어졌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항시공도 그렇고 국시공도 그렇고 신설되는 우리 사이버 국방은 말할 것도 이와 같이 전체적인 저변을 넓혀간다라는 그와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는 항시공은 공군 전형이라는 사실, 학생부 종합으로 모집하는 국시공은 해군 전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역시 학생부 종합으로 모집하는 세사국 세종사이버국방 특별 전형은 육군 전형이라는 사실. 그래서 육해 공군이 모두 다 모집하고 있는데, 공군의 항시공은 학생부 교과로 25명, 해군의 국시공은 학생부 종합으로 32명, 그리고 육군의 세사국은 학생부 역시 종합으로 16명, 상당히 육해 공군을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과대 소속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사이버국방학과는 인공지능융합대학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었죠. 사실은 세종대가 이쪽 인공지능융합,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굉장히 경쟁력이 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위 안에 랭크되는 그와 같은 자료들도 있다시피 경쟁력 있는 대학이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사이버국방 16명을 사이버국방 특별전형으로 그렇게 모집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단과대가 다릅니다. 항공시스템공학은 공과대에 들어가고요. 역시 해군의 국방시스템공학도 역시 공과대학에 들어가는데, 항시공은 중간에 공과대학 중에, 공과대학이라는 단과대 중에 학부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가 있어요. 그 학부 속에 항공시스템공학 전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방시스템공학은 공과대학 속에 별도의 학부가 없이 바로
국방시스템공학과라는 거 이 부분들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군계약학과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세사국 세종사이버국방학과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서 접수 부분 것은 9월 초에 이루어지고요. 서류 제출이 있는데 이 서류 제출은 군특성학과랑 일반학과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학과 같이 내는 그와 같은 서류 제출이 있고 그리고 1단계 합격하고 나서 군특성에 맞게끔 내야 되는 국가기무사령부 지금 방첩사령부로 바뀌었죠. 거기에 내는 서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1단계 합격자 발표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항시공이든 국시공이든 아니면 세사국이든 그와 같은 부분 것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 것은 별도 안내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 국방은 바로 11월 7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는 그와 같은 부담감이 있죠. 그렇지만 수능과 무관한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사이버 국방 면접고사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시스템공학과는 수능 이후에 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항공시스템공학과는 면접이 없이 바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특성으로 그렇게 모집하는데 공군 관련되는 그와 같은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구별해야 될 거 사이버 국방인지 국시공인지 그리고 항시공인지 그 구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항시공은 얘기했듯이 공군본부 주관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학생부 교과 100%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지만은 국시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면접 비중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PF, 패스 오 페일도 결정지을 뿐더러 실질 반영률도 있다라는 부분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고 사이버 국방 특별 전형도 정말 우리가 지금 노려볼 만한 중요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생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사이버 국방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안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특기자든 또 소프트웨어 학종이든 나름대로 정보통신 관련한 그와 같은 분야에서 능력이 입증되거나 또 나름대로 자기 스펙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어느 대학이랑 연관들이 있느냐 당연히 고대 사이버 국방 누구나 원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고사국이랑도 지금 세사국이 경쟁을 벌이는 입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사국과 세사국을 같이 지원하는 학생이 꼭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IT와 그리고 정보통신 쪽에 특화되어져 있는 학과가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국디융과 그리고 고사국 그리고 세사국 이것은 하나의 묶음 전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원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아주대 국디융 다니다가 나름대로 보다 더 스펙을 쌓고 그리고 또 화이트해커로서의 자신의 그와 같은 활동 영역을 넓혀서 고사국으로 트랜스퍼하는 그와 같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사국이 됐든 고사국이 됐든 아니면은 국대융이 됐든 이 대학들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수시에서 15명 그리고 여학생 1명 해서 16명을 모집하고 정시에서는 3명 1명 해서 4명 총 20명인데 대부분 다 수시 위주로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군 인사법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매력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총 16명 남자 15 여자 1명을 포함해 가지고 3배수 기준으로 성별 모집 인원의 3배수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1명이니까 3배수인 3명을 모집하고 남학생 15명의 3배인 45명을 1단계 서류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2단계 가서 국민체력검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군본부 주관으로 하는 면접평가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군 면접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고려대 사이버 국방 면접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그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어쨌든 신검, MMPI 인성검사 그리고 또 방첩사령부에 내는 신원조사 관련해서 또 해당하는 자소서 거기에 따른 PF 합불 판정 그리고 또 군에서 요구하는 면접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관련해가지고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체검사 부분 거는 바로 육군과 협약에 의해 설치되는
그와 같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통합병원이라고 하죠. 국군병원입니다. 양주병원에서 신체 검사 기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신장 체중, 신체 등에 따른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다 내용적인 거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신검에는 지장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 검사는 역시 PF, 패스 오 페일의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국민 체력 검정으로 해가지고 체력 검정 부분 것은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확보를 해주면 되고 신체 검사 군통합병원에서 양주병원에서 받으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2단계에 부담되는 것이 바로 이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은 두 가지 면접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관학교 면접이랑 유사합니다. AI 면접이 있고 대면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에서는 대인관계, 행동역량평가 그런 부분인데 윤리의식, 소통 그리고 순발력, 솔선수범, 임무수행 관련한 그와 같은 평가 요소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 거는 선생님 영상 AI 면접 관련한 부분 거 있습니다. 그 부분 것을 참고로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대면 면접인데 이 대면 면접 때문에 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면접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면접이 있고 제2면접이 있는데 제1단계 면접에서는 개인 발표랑 집단 토론입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에서 보는 요소는 자세, 기본 자세 그리고 리더십, 상황 판단 그런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국가간 안보관이 있어요. 그리고 표현, 이해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 발표 자세를 보고 개인 발표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발표 표현력, 논리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집단 토론에서 주로 국가간 안보관 부분 것을 물어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고대 사이버 국방에서처럼 토론 대신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찬반 양론 기준으로 한쪽의 견해를 밝히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박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대 사이버 국방은 이번에 처음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반드시 교관들이 묻는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 플러스 해당하는 발표 내용에 대한 면접관 질문 그리고 별도로 또 집단 토론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 면접 부분 것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개별 인성과 자질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평가인데 주로 여기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패스 오 페일입니다. 통과하거나 아니면 통과 못할 때는 아무리 앞에 면접을 잘 봤어도 그리고 성적이 좋아도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 MMPI-2 이와 같은 인성검사는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 그 항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것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되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은 제2면접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 제대로 해야 될 것은 제1면접 부분이죠. 그래서 제1면접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강좌도 또한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면접에 대한 내용들 부분 거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MMPI-2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군 면접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 거에 대해서 혹시 이상이 있는 부분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그제입니다. 무려 338문항입니다. 성격 특성 및 병리적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문항에 답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솔직하게 직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정상적인 학생이면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방법이 좀 독특한데 mtest.kr에 접속을 해서 인증 코드 및 이름을 입력하고 그리고 검사 속이랑 유의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검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검사가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그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지시사항을 잘 따르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1면접, 개인 발표와 집단 토론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체력 검정에 대해서는 국민 체력 100 인증서 제출하는 그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국민 체력 인증서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부분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신원조사죠. 그래서 신원조사 부분 것은 방첩사령부에 접속을 해서 국군 방첩사령부 무시무시한 옛날의 기무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원조사 관련한 사항을 작성하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증명서를 내라 무슨 서류를 내라 그래서 주민센터 가거나 또는 정부 입사
들어가서 또 온라인으로 떼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PDF 파일 업로드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소서 입력하는 거 이런 부분들 거 있습니다. 이 부분 것도 역시 군 신원조사 관련한 SOP서 선생님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전형 일정 잘 챙기셔야 됩니다. 1단계 10월 25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25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원조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온라인 신원조사하고 방첩사령부에 접속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검사 MMPI-2 온라인 인성검사예요. 그래서 10월 말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합격자 추가 서류 제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 방첩사령부에 내는 서류 그 다음에 또 국민체력평가 이 부분 거에 제출해야 되는 거 있는데 신원조사를 통해 가지고 방첩사령부에 내는 것은 10월 말에 끝나고요. 1단계 추가 서류 제출은 10월 말서부터 11월 초까지 세종대학교 입학처에 도착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담스러운 거 대면 면접이 11월 7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가 11월 8일에 있다. 대면 면접은 개인 발표랑 집단 토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서류 제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필수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여기서 검시나 국외고조 등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서류 부분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2단계 전형에서 다른 일반 학과 학생들은 안 내는 그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국민체력 인증서 그리고 국민체력 평가지 한부 이 부분 것도 역시 세종도의 입학처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온라인으로 MMPI-2 인성검사 또 온라인으로 방첩사령부의 신원조사 이런 부분들 것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세종사이버국방학과 세사국 요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 경쟁률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학생부 종합 사이버국방 특별전형입니다. 남학생 15명 모집에 121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무려 8대 1, 8.07대 1 이렇게 나왔고요. 여학생은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해요.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하다 보니까 무려 17대 1이라는 그와 같은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여학생에 대한 사이버 국방 인재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남자는 15명 모집에 121명 지원 8.07대 1 그리고 여학생은 1명 모집에 17명 지원 17대 1입니다. 평균적으로 8.63대 1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세종도의 다른 군특성학과랑 비교해서 어떤지 그 부분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시스템공학 공군이니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항공시스템공학부는 남학생 23명 모집에 230명이 지원했어요. 네, 무려 10대 1이죠. 여학생 2명 모집에 27명 모집 13.5대 1. 그래서 항시공이 세종사이버국방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국방시스템공학 해군과의 계약학과죠. 조금 부담이 좀 덜합니다. 네, 남학생 128명 모집에 132명 지원 워낙 많은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불과 4.71대 1 여학생은 조금 경쟁률이 있습니다. 4명 모집에 37명 그래서 9.25대 1 평균적으로 5.28대 1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사이버 국방은 8대 1의 경쟁률 그리고 항시공은 10대 1의 경쟁률 그리고 국시공 기준으로는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에 입시의 군 특별 전형 또 군 계약형 전형에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세종대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전형 요강과 특히 그리고 면접 관련되는 부분 거 그리고 또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S오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